자, 이제 새 시즌을 위한 각 팀의 재계약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는 각 팀의 재계약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과연 어떤 선수와 재계약을 맺게 될지 예측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S팀을 분석해 볼게요. S팀은 지난 시즌 우승을 차지하면서 새 시즌 연속 우승이라는 대업적을 세웠습니다. 성적은 12승 4무 4패를 기록을 했고 승점은 40점을 획득했습니다. 득점을 43개 기록하는 동안 실점은 19개밖에 주지 않았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지난 시즌 우승을 차지하면서 S팀은 보상으로 500포인트와 재계약권 2장을 획득했는데요. 최대 2명의 선수와 재계약을 맺을 수 있게 됐습니다. 선수들을 소개해드리기에 앞서서 이탈하는 선수들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가장 먼저 최지필 선수가 W팀 주장으로 부임하면서 팀을 이탈했고요. 그리고 골키퍼 변경훈과 측면 수비 김강현 선수가 시즌아웃으로 재계약 대상자에서 제외됐습니다. 자, 그러면 남은 선수들을 볼까요? 연봉 순서대로 김주영, 김시온, 손성경, 김재환, 윤덕훈, 강찬혁 이렇게 6명의 선수가 있고요. 몸값은 김주영 선수가 450포인트로 가장 높고 강찬혁 선수가 60포인트로 가장 낮습니다. 가장 먼저 2명의 공격수인 김주영과 김시온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영 선수는 지난 시즌 3득점 9도움을 기록을 했고 MOM에 1회 선정이 됐습니다. 도움 랭킹 2위에 올랐습니다. 김시온 선수는 9득점 5도움 그리고 MOM에 2위에 선정이 됐고요. 득점 랭킹 3위, 도움 랭킹 4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김주영 선수는 꾸준한 것이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 선수의 스탯을 보면 그것을 증명하고 있고요. 득점 정확도보다는 연계 쪽에 좀 더 특화되어 있는 선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패스 능력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매 시즌 도움 부문에서 탑5 안에 든다는 점이 이 선수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김시훈 선수 같은 경우에는 최연소이자 나이가 가장 어리고 그리고 올해 고3이 되기 때문에 약간 심리적으로는 좀 부담이 될 수 있는 시즌이거든요. 하지만 지난 시즌이 두 번째 시즌인데도 불구하고 모든 방면에서 성장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즌이 굉장히 기대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특히 김시훈 선수는 슛 임팩트가 워낙에 좋다 보니까 중거리 슈팅도 굉장히 위협적이고 그리고 슛 정확도와 그리고 힘이 실리는 그러한 느낌들 이러한 것들이 이 선수의 장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미드필더 자원이죠. 손성경 선수와 김지한 선수인데요. 손성경 선수는 4득점 5도움 2클린을 기록을 했고 도움 랭킹 4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김지한 선수는 2도움 1클린만을 기록을 했습니다. 먼저 손성경 선수는 지난 시즌 커리어 하이를 찍었어요. 이 선수가 다이어트에 들어갔는데 체중 감량에 성공하면서 굉장히 날렵한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격과 수비 능력이 전체적으로 많이 올라왔고 그리고 체력과 민첩성이 많이 향상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선수의 가장 큰 장점은 멀티플레이어 자원이라는 점인데요. 이것이 굉장히 큰 메리트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김지한 선수는 가장 저조한 성적을 올리긴 했습니다만 원래 시즌아웃으로 팀을 이탈했었는데 시즌 도중에 다시 합류하게 되면서 5경기를 소화했거든요. 그런데 좀 적은 경기임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선수가 스탯을 쌓은 걸 보면 기본적인 능력은 여전하다. 꾸준함에 있어서는 최고의 자원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고요. 지난 새 시즌 동안 S팀 유니폼만 입은 프랜차이즈 스타입니다. 그래서 재계약에 항상 우선순위에 있는 선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으로 수비수 2명인데요. 윤덕훈 선수와 강찬혁 선수입니다. 윤덕훈 선수는 지난 시즌 5클린을 기록하면서 클린왕을 차지했습니다. 강찬혁 선수는 개인 기록을 쌓는데 실패했고요. 먼저 윤덕훈 선수는 지난 시즌 커리어 하이를 찍었어요. 매 시즌 우상향을 그리면서 꾸준히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특히 이번에 클린왕을 차지하면서 완전히 달라진 위상을 보여줬습니다. 또한 11경기에서 5클린을 기록했다는 것은 성공률이 40% 이상이라는 뜻이거든요. 굉장히 대단한 기록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강찬혁 선수는 많이 아쉽죠. 아직까지는 성장세를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다음 시즌 기대치는 그다지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재계약 역시 거의 불가능이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측을 해볼게요. 일단 중요한 점은 김우석 주장이 다음 시즌에는 자신이 공격수로 돌아오겠다라고 이미 선언을 했어요. 지금까지는 S팀이 항상 공격수가 많다 보니까 김우석 주장이 수비로 많이 내려갔었는데 이제는
본인의 포지션으로 다시 올라오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재계약권 두 장을 공격수에게 다 쓰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공격수 한 명을 일단 잡고 미드필더 또는 수비수에 한 장을 써서 밸런스를 좀 맞추려고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팀의 최고 공격수였던 최지필 선수가 이탈한 것이 매우 아쉽겠지만 어쨌든 확실한 공격수 한 명은 확보를 해야 하기 때문에 김주영과 김시훈 둘 중 한 명은 잡을 것이라고 저는 예상을 하거든요. 그 다음이 이제 미드필더냐 수비냐인데 수비수 윤덕훈 선수 같은 경우에는 가능성이 있긴 합니다만 재계약으로 잡기에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좀 조심스럽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돼요. 그렇다고 한다면 공격과 수비가 모두 활용이 가능한 미드필더 쪽에 조금 관심을 가지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 손성경과 김지한 모두 후보에 들어갈 것 같은데 사실 이 두 선수의 가능성만 놓고 보자면 김지한 쪽이 좀 더 높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김지한 선수가 프랜차이즈 스타고 그리고 골키퍼까지 소화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기존의 골키퍼였던 변경훈 선수가 시즌 아웃으로 이탈했기 때문에 S팀은 골키퍼에 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여기에 김지한 선수가 손성경 선수보다 금액적으로도 저렴하다는 것이 이 선수가 우선순위에 들어갈 수 있는 이유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근데 또 반면에 손성현 선수도 이번 시즌에 커리어 하이를 찍었기 때문에 그냥 놓치기에는 분명 아쉬울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 김우석 주장이 약간 반전을 거듭하는 영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오히려 공격수를 그냥 과감하게 포기하고 왜냐하면 자기가 공격으로 올라가니까요. 공격수를 과감하게 포기하고 그냥 미드필더와 수비가 모두 가능한 손성경 김지한을 그냥 다 잡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예측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정리하자면 일단 1순위는 공격수를 잡을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김주영과 김시훈 중 한 명을 잡을 것인데 본인이 약간 골 게터로 가고 도움을 좀 많이 받을 것이다. 연계 플레이에 더 집중하겠다. 이렇게 된다면 김주영을 선택할 것이고 아니면 그냥 연계보다는 슛 정확도에 더 집중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김시훈을 잡을 것이다. 그리고 2순위는 손성경과 김지한 중 한 명을 잡을 것인데 골키퍼 확보를 원한다면 안정적으로 가져가겠다면 김지한에 좀 더 무게가 실리지 않을까 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클린왕을 기록한 수비수 윤덕훈도 가성비 측면으로 봤을 때는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조금 낮긴 하지만 그래도 눈여겨볼 필요는 있다.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